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험을 치르셨는데 모의고사 수준이 좀 실제 시험보다 좀 높죠. 그렇죠? 자, 실제 시험은 상당히 좀 쉬운 편으로 요즘은 책임근제보험이 2차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됐어요. 변별력이 없는 과목이 됐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 수준으로 제가 문제를 5주차 동안 만든다?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사례의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90분 동안 시험을 푸는데 어떤 출제자는 지문에 문제 전제를 주고, 그렇죠? 그 전제 하에 답을 하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답안지에 쏟아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묻는 데만 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소질문별 배점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사례 문제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거기에 뭐 5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시험의 공정성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는 출제자의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출제자는 그 배점별로 채점만 하면 되죠. 그렇죠? 배점에 따른 모범 답안이 있고, 그렇죠?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평가라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쉬워졌어요. 예전처럼 저처럼 이렇게 문제가 큰 틀에서 어떤 사례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뭐 논하라는 수준은 아니지만 뭐 구체적으로 법률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 그렇죠? 담보 범위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하시오. 포괄적으로 주게 되면 사실은 쓸 내용들이 좀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자체가 아예 약술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도 모의고사 때 그렇게 출제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텐데 문제는 실제 시험이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정말로 그게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자,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오히려 쉽게 내가 이렇게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고 시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동안 또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제 모의고사들이 추계하게 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근데 지난 2년간은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그리고 또 약간 오류도 가미가 돼서 출제가 돼서 좀 책임문제가 변별력이 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올해 어떨지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3년차 올해까지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또 2년 후에 올해 또 책임문제가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쉽게 출제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 하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죠? 그렇게 학습을 하는 목표로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작년부터.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고. 근데 첫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영문약관을 제가 출제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문약관을 이론으로 학습을 하셨어요. 근데 사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무자도 아니고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라는 것은 문제 지문에 다 주어져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험은 어떤 전제하에 전제대에만 가지고 답을 하라 이렇게 질문을 친절하게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를 모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아는데 당황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실 때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오류예요. 오류 문제이더라도 출제자는 이 답안을 원하는구나. 이게 캐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배점이 주어졌어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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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해서 뭐 100점인데 그 점수별, 배점별로 빠짐없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학습했던 내용, 그리고 내 어떤 반복적으로 학습했던 그 고정관념들이 이 사례 문제를 약간의 변형으로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제 그래서 작년에 정말 실력 있는 우리 수험생이 떨어진 분도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수험생들 그 답안지를 보면 합격, 불합격을 거의 맞추는데 작년에 아쉽게 떨어진 분이 있어요. 정말 실수예요, 정말 실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된 사례 문제에도 쉬운 문제에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를 정확하게 읽고 지문을 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지문은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제 문제는 좀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지문이 좀 길죠. 그런데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시험 문제를 장황하게 지문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 시험 문제가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죠. 시험 지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제하에 전문인 필기 시험이에요. 전문인으로서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 뭐 질문하면서 학습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시험 치를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동안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이해 위주로 사례를 분석하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시험 치르실 때는 그 마인드를 바꿔서 나는 출제자에게 이뻐 보이는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 생각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격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그래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시험 합격은 어렵지 않아요. 학습을 하셨다면, 학습을 하시고 떨어지는 부분은 다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학습을 충분히 했는데 떨어지는 분들 있죠. 주변에. 그렇죠? 1년, 2년 그 이상 하시는 분도 있죠. 학습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요령이 부족한 거죠. 요령이 부족하다. 제가 필기시험으로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출제했는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실력 테스트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구두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요. 사례 가지고.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게 테스트인데 지금 시험은 그 테스트하는 방식이 아주 단순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시기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근제보험이 쉬워졌다. 이해되시죠? 특히나 책임근제보험이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먼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지금은 이제 불과 5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고 합격을 해야겠다는 목표 하나로 집중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먼저 책임근제보험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학습을 하셨겠지만 책임근제보험 사례문제 지급보험금 산정의 기본 틀, 그렇죠? 그 테이블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지만 자, 일단 우리 사례 문제를 하더라도 결국 법률상 책임, 보험제 보상 책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겠죠. 자, 결국 사례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결국 약술입니다. 그렇죠?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 캐치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텐데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아닙니까? 그렇죠? 빠르게 할게요. 책임보험의 손해배상금과 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를 책임보험에서 담보를 하죠. 그렇죠? 그 손해배상금은 잘 아시겠지만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렇죠?
적적 손해라 하면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거나 나갈, 그렇죠? 적적인 손해죠. 그렇죠? 그 재산적 손해.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비, 그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 발생 치료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발생한 치료비, 또 향후에 나갈 돈, 그렇죠? 그 적적 손해 치료비고, 또 보조급이, 그렇죠? 이것도 역시 기왕 보조급비가 있고, 그렇죠? 이미 발생한 보조급비도 있고, 그리고 개호비, 개호비도 이미 발생한 기발생, 기왕 개호비, 향후 개호비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사망했을 때 장례비, 이런 것들이 적적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 수입이죠. 그렇죠? 일실 수입이 치료 기간 일실 수입 있고 치료 종료로 일실 수입이 있다. 그래서 치료 기간 일실 수입을 휴업 손해라고 하고 치료 종료로 일실 수입을 상실 수익에, 왜? 노동력 상실률로 평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상실 수익에, 그리고 일실 퇴직금 있죠. 그렇죠? 사후적인, 그렇죠? 퇴직 시에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 손해도 소극적 손해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됐죠? 그리고 이러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이 기왕증 상계가 우선입니다. 어떤 가해자 내지 행위자의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가해 행위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죠. 이제 기왕증 자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지하고, 그렇죠? 항상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렇죠? 그 이익은 공제해야 되겠죠. 자, 이 손익상계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배상 책임의 손익상계는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생활비는 손익상계설도 있고 필요경비설도 있는데,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 과실상계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설이 통설입니다. 이 손익상계는 결국은요, 배상과 보상 관계가 있을 때예요. 배상과 보상. 지금 뭐예요? 여기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이 피해자가 산재 업무상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렇죠? 그 이외에 재해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대표적인 게 산재죠. 산재. 이 산재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동일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사고에 그 귀속 주체가 다른, 그렇죠? 내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따로 있어.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 그 배상 책임으로 배상을 받는데, 문제는 내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단에서는 제3자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 보험자가 공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금 산정에 범죄 손해배상금 보험금을 다 줄 수가 없죠. 그건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때문에. 이 책임보험에서 손익상계는요, 자, 우리 뒤에서 근제보험의 손익상계는 동일한 사업주, 동일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게 대표적인 사배책이죠. 그리고 보상책임에 해당되는 산재보험을 함께 가입했을 때예요. 자, 이런 경우는 애초에 그 초과 손해만 담보되도록 사배책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경우에는 동일한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구상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배상 책임에서 손익상계는 이 피해자에게, 자, 동일한 피보험자가 아닌데 그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원인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자고, 그 배상 책임 보험금을 받을 때 이 피해자가 그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를 풀이해 보지 않으시면.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근제보험 사배책은 손익상계가 준데, 배상책임보험 이런 거 없이 그냥 보험금만 범죄 손해배상금 비용 손해만 산정하면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렇죠? 우리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 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 사업장은 어쨌든 사업주를 위해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산재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 비용 손해는 누구에게 지급이 됩니까? 피보험자. 자,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 누구에게 지급돼요? 손해배상금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인데 결국 그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자,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는 단순합니다. 자, 보험회사의 보상 업무를 할 때, 그렇죠? 피보험자가 협력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이게 보험회사 보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소송을 갚아래요. 그러면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에 소송 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협력하는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협조 비용. 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례 문제에 어떤 비용 사안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비용 내역이 주어질 겁니다. 뭐 긴급조치 비용, 권리보존 비용,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건 뭡니까? 협력 비용 결국.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합의가 안 돼. 소송을 가죠. 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법원을 가면 소송 시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어 비용은 소송 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탁보증 보험료. 그렇죠? 가압류 가집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서 가압류 가집행을 면할 수 있는데 우리 배상책임보험은요. 공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탁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증 보험료만 줍니다. 자동차 보험은 공탁금도 줘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 공탁보증 보험료는 무슨 비용일까요? 어디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소송을 가야 발생하는 거예요. 법원에 공탁을 거는데.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분이 딱 됩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보험회사가 업무 진행하는데 합의할 때까지 피보험자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줘야 돼요. 상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협력을 안 하겠죠.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전액 준다. 근데 만약 소송을 갔다. 그래, 소송을 간 경우에도 전액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의 협력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시 방어 비용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를 합한 금액을 보상 한도 내에서 준다. 자,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놓치면 비용 손해 계산이 틀려지면 결국 답안이 틀려지겠죠. 틀린 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배점에서 그 부분이 깎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딱 잘 정립을 해서 사례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무슨 비용이 소송 비용인지 협력 비용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만 하시게 되면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됐죠?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있죠. 자,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서만 뺍니다. 손해배상금,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빼요. 그리고 보상 한도 내에서 준다. 오늘 영문약관 어때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도 공제하고 그리고 보상 한도에서도 공제한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지급보험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 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계산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은 산수인 거죠. 산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근제보험 정리해 볼게요. 근제보험은 재해보상이죠. WC, 워커맨스 컴펜세이션. 재해보상 책임이죠. 자, 큰 틀에서 6가지입니다. 자, 치료를 하게 되겠죠? 요양보상이에요. 요양보상. 그리고 그 기간 휴업보상. 산재 기준으로는 70%가 평균임금이 나오고 근로기준법 60%죠. 자, 그 다음에 치료가 종결을 치료 종결 후에 공단에 가서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장애 1급부터 14급 있죠. 장애 판정 받고 대부분 끝납니다. 산재 종결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보험급여 지급 내역 확인원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정리돼서 나옵니다. 평균임금도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배책 산정하는 건데, 그런데 일시보상이라는 게 근로기준법과 선언법에 있어요. 근로기준법, 선언법, 산재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간보험인 재해보상 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일시보상이 있다. 자, 그래서
재해보상 특약은 근로기준법과 선언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그게 지급 기준이에요. 근데 재해 확장 추가 특별여건은 산재법이 아니에요. 산재법에 있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산재법 그대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일시보상이라는 건 산재법에 없어요. 상병보상연금제도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수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재해 확장 추가 특별여건에는 요양보상은 없어요.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전액 보상이 되니까 휴업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5가지가 있는데 요양, 휴업, 장애, 일시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족보상 장의비,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보상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 그리고 장의비가 지급되죠. 자, 요 5가지가 재해확장 추가 특별여건에 있고, 그 일수 지급 기준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확장 추가 특별여건 산재법에 따라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들 학습들 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요 5가지만 5가지인데 그중에 일시보상은 그냥 만든 거예요. 취지가 동일하니까. 이 민간보험인 근지보험에서 연금을 줄 수 없잖아요. 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법에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되시죠? 그리고 선언법에는 행방불명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개월 후에 행방불명이 되면 사망 추정으로, 그렇죠? 유족보상 장제비가 선언법에서 보상이 된다. 자, 요 재해보상 기준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WC 보험금을 먼저 산정을 하고, 근지보험 선우가 있어요. WC 보험금이 우선입니다. WC 보험금이 산정이 안 되면 사배책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Employer's Liability, 그렇죠?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에요. 여기는 일반 배상 책임이죠.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일반 배상 책임의 차이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누구에 대한 배상 책임일까요? 자기 근로자예요. 자기 근로자. 남의 근로자 아닙니다. 이게 사례 문제 하다 보면 막 헷갈려고 그래요. 누구의 근로자? 자기 근로자. 나의 근로자. 그래서 이 하도급 관계가 복잡한데 현장에서 이래저래 지휘했어요. 산재 종결하고 이제 근제보험 청구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자기 근로자는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없다면 임금대장. 결국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상 쌍무계약이죠.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죠. 자,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죠. 자기 사용자지. 옆에서 저 위에 원청자가 이래저래 했어요. 쟤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내 사용자지. 근데 민법상은 사용자 맞아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있어요. 민법 756조. 사실상 지휘 감독을 하면 원청 근로자도 도급이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주의적 조항이고 사용자죠. 그런데 근지보험 사배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으로는 안 돼요. 이건 나의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 그 사용자가 보험을 가입해야지. 그 사용자가 먼저 뭘 가입해요? 산재는 기본이고 이건 의무보험이고 사배책은 임의적으로. 결국은 동일한 피보험자라는 거, 동일한 사용자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가입했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배상 책임과 좀 다르다. 그 배상 책임의 주체, 즉 피보험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사용자 배상 책임 똑같습니다. 법인상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거죠. 자, 앞에서 본 대로 그대로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배상 책임 보험금 배상 책임액 산정할 때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자, 산재가 처리된 이후에 그 사배책 동일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따른 재해보상을 한 이후에 그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또 이거 별개로 다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좋죠. 그러면 뭐 피용자 입장에서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 산재에서는 요양보상의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됩니다. 일단 이게 뭐 비급여냐 급여냐 일단 변론으로 하고 전액 지불 보증이 되죠. 그런데 여기 적극적 손해 치료비를 범죄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그대로 다 받게 되면 이게 다 중복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기발생 향후 치료, 요양보상도 재요양급여, 그렇죠? 다 보상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 치료관계비가. 이 치료관계비에는 그 7가지가 있어요. 간병비, 이송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간병비, 이송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휴업손해. 자, 일시수입 중에서 휴업손해가 휴업보상에 해당되고, 상실수익액이 장애보상, 그리고 이 유족보상도 상실수익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실퇴직금은 별개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위자료도 별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자, 이 손익상계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배상 책임액이니까 가해자의 책임을 산정해야 되니까 기왕증은 상계가 되고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상계,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재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사용자 배상 책임액 산정할 때는 그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한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손해의 성질이라는 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말하고 기간은 뭐예요? 그렇죠.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치료 기간에 발생한 일시 수입과 휴업 손해와 그 치료 종결 후 일시 수입은 이때 발생한 돈, 이때 발생한 돈 별개의 채권입니다. 그렇죠? 예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지혜 보상을 받은 금액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간이 다르면 그것도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WC 보험금 산정할 때 손해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배책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비용 손해가 보험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관 그대로 적용하는 자,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 손건협 전액, 소공, 한도내 이런 약관도 있고 어떤 약관은 아예 깔끔하게 보험회사 협력 비용 전액, 소송 시 방어 비용 한도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약관은 협력 비용과 소송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 보상 한도액이 낮을 경우에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답안을 쓰셔도 정답이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이 부분을 뭐 문제화하진 않겠죠. 그렇죠? 어떤 뭐 사례에 주어질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셔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시험에서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이제 50일도 채 안 남았죠. 이제는 털어낼 건 털어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역시 자기부담금이 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사회책임 산재 초과 손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입 설계할 때 자기부담금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어차피 초과 손해니까. 그리고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거죠. 그러면 EL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테이블은 제가 뭐 항상 뭐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 테이블만 눈에 딱 익혀 놓으시면 별거 없습니다. 지급보험 계산할 때. 그리고 손익상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손익상계에서도 여기 장래 산재급여도 손익상계 된다는 게 있고 사망의 경우 상속후 공제 문제 있죠? 이런 것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동차 보험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와 자동차 보험과의 손익상계도 있지만 자, 손익상계 개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도록 설명드리자면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이렇게 신체에서는 그 담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도 결국 손익상계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배상 원 초과손해를 담보한. 왜 초과손해를 대인배상 2에서 담보를 하겠어요?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인배상 원, 2, 그 다음 무상에서 어떻게 해요? 대인배상 원, 2 빼죠. 초과 손해가 있을 때. 자손은 어떻게 해요? 대인배상 원, 2 무상.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상계한 금액이니까 피해자 과실분이 결국은 자손에서 보상되죠. 자, 그게 뭡니까, 결국은? 손익상계입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 배상 책임액
에서는 이 재보상과 민사배상에 있어서 이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항목별로 손익상계하는 게 맞겠죠. 이 돈 저 돈 다 합쳐가지고 퉁치게 되면 안 돼요. 왜?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소극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적극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그리고 휴업 기간 동안에 발생한 휴업 손해, 향후에 내가 가동 기간까지 가득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상실 수익액, 다 이게 각각 별개의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 돈을 빌리고 1년 후에 또 돈을 빌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사유에서 채무가 발생했다. 자, 이거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퉁쳐가지고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성질 자체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요, 애초에 약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은데 자동차보험 시간에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 있죠. 그 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대인배상 원 한도가 있고 자손에서도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항목별로 역시 공제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되십니까? 저는 항상 그래 자동차보험 그렇게 가르치고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전부 합산해가지고 그냥 빼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대신에 그 자동차보험은 뭐 부상보험금에서 치료비가 있고 휴업손해가 있다. 그러면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대법원 판례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적용하는 거니까. 이건 지급기준이죠. 대신 지급기준은 약관대로 해야 되겠죠. 약관에 사망, 부상, 후유장애 한도가 있죠. 각각. 그래서 그 부분은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근제보험 사례 문제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그 기본 테이블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 시청하실 오프라인 강의에서 문제 지문 일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인데요. 읽어보면 한국유통근로자 피재인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 피해인이 치료 중 사망을 하고 피재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데 이 고객 피해인과 근로자 피재인이 뒤바뀌어서 제가 지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피재인이 치료 중 사망을 하고 고객 피해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문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재인이 근로자로서 산재 종결하고 손익상계하는 데 있어서 상속 후 공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재인의 유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지문에 주었는데 사망한 자는 피재인이 아니라 피해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내용인데 이렇게 수정된 내용으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보시면은 피해인이 치료 중 사망이고요. 피재인이 치료 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지문에 손해 내역도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앞에 위에 지문이 잘못된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으신 문제와 좀 다른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자, 마지막에 제가 수정된 내용 그리고 답안을 강의를 첨부해 드렸으니까 강의 쭉 들으시고 마지막에 수정된 내용까지 빠짐없이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사례 문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지문 먼저 읽어 볼게요. 자, 한국유통에서 근로자 피재인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피재인이 치료 중 사망을 하고 고객 피해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건 사고는 한국유통의 직원들에 대해 가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부실 등으로 유발된 책임이 인정되었고 한국유통이 가입한 아래의 보험계약,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다. 자, 사망한 피재인의 유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아들이 있다.
PJ는 산재보험으로 요양 종교로 한국유통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 아래 조건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각 보험계약의 담보별 보상 책임, 그리고 보상 범위를 검토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자, 저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배점이 다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포괄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자, 그런 부분을 모의고사 때 연습할 필요는 없죠. 더 쉽게 느껴지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유연한 사고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지문에서는 쓸데없는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한 글자도 빼지 마십시오. 자, 글자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계약상을 보면 이렇게 영문 약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너무 잘 하세요. 잘 하시잖아요. 왜?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 A보험사 카스 배상 책임 보험이죠. 자, 이건 아시겠죠? 의무보험이고. B보험사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뭔지 아시죠? 영문 CG의 영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죠. 그렇죠? 근데 밑에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죠? Limit of Liability. 그렇죠? KRW, 코리안 1억 원. 그리고 AOO 이렇게 돼 있죠? AOO가 뭐예요? 어쨌든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면 한도라는 건 아시겠죠? 한도인데 any one occurrence. 자, 이 영문 CGL은요. 손해사고 기준 증권이 있고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 있습니다. 손해사고 기준 증권은 사고 기준이죠. 사고는 뭐예요? 영문으로 occurrence. accidental 포함해서 occurrence. 서서히 누적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서 occurrence based policy고, 그 다음에 claim made based policy는 보험 기간 중에 클레임이 뭐예요? 청구죠. 자, 우리 클레임 어저스터 뽑는 시험이에요. 보험회사 보상직원 클레임, 그렇죠? 그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 있는데 여기 anyone occurrence라는 것은 손해사고 기준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anyone occurrence 1사고당. 자, 우리나라 약관은 1인당도 1사고당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문 약관은 1사고당 1배상 청구당 이렇게 있습니다. 1인당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약관은 1인당도 있고 1사고당도 있어요. anyone occurrence 1억 원. 그렇죠? 1사고당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deductible. 자, 공제 금액이 300만 원.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가 바로 기초 공제액을 손해액에서 배상금에서도 빼고 보상 한도에서도 뺀다는 약관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 같은 경우는 보통 약관에 있어요. 근데 영문 CGL은 이게 특약으로 있습니다. 자, 영문 CGL과 국문 영업배상 책임과 영문 CGL의 차이점이 뭘까요? 국문 영업배상 책임 보험은 자, 우리나라 다 약관입니다. 영문도 국문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국문 약관은 다 열거 책임주의예요. 하나하나 사들여야 돼요. 하나하나 가입을 해야 돼.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되고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고, 화재보험 가입하면 화재 사고만 담보돼요. 화재 폭발만 담보돼요. 그렇죠? 시설 소유 배상 책임 보험, 영업 배상 책임 가입하면 또 다른 의무보험 또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영문 약관은요. 전위험 담보, 포괄 배상 책임 보험이다 보니까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로 끝나버려요. 대신에 우리 국문 약관처럼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책. 그렇죠? 산재, 또 사배책 이런 것들은 면책입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이 면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 배치에 면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보 특약을 가입해요. 익스클루전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입하는데, 자, 이 디덕터블 라이빌티 인슈런스 클로스가 자,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에는 그냥 보통 약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첨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그 가입란에다가 각종 특약이 있습니다. 부담보 특약. 어떤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apply, non apply 이렇게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문약관 같은 경우 보통 약관을 담보가 안 되니까 특약을 하나씩 첨부하는 겁니다. 담보 특약을. 추가 특약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뭐 기본 특약이 있고 추가 특약이 있고 그런데 영문약관은요. 전위험 담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익스클루전 클로즈를 체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담보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나라 약관을 수십 개 가입한 건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니까 다 특이하게 다 체크를 합니다. appl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디덕터블 라이빌티 인슈런스 클로스를 첨부가 체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한도액도 그 한도액에서 기초공제금이 공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하셨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영문약관에서는 기초공제금을 보상 한도에서도 공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면 좀 생소하셨을 수 있는데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위험 담보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compulsory gas accident liability exclusion clause죠. 그렇죠? exclusion이 뭐예요? 담보 배제. 쉽게 얘기해 면책이다 이거예요. 자, 이 담보 배제 exclusion clause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다 체크하지 않으면 다 담보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무 가스 배상 책임 담보 배제 조항입니다. 그러면 그 특약에서 그 안에 그러면 뭐가 어떠한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이 담보 배제냐? 그게 명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A 보험사의 자, 폴리시 넘버, 기간, 그리고 한도 이 부분이 담보 배제된다 이렇게 첨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장이 가스 배상 책임 의무 가입 대상인데 영문 CG를 가입했다.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은 중복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non apply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스 배상 책임 가입을 했는데 영업 배상 책임을 또 가입을 하면 중복 담보되죠. 그럼 어떻게 분담합니까? 이 분담에 대해서 뭐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 되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담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이렇게 가스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가스배상책임보험 부담보로 이렇게 첨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가스배상책임보험의 한도까지는 담보가 안 될 거고 그렇죠? 이 영문 CGL은 전위험 담보니까 이게 가스 폭발 사고든 무슨 사고든 간에 담보가 돼야 되죠. 한도까지. 그렇죠? 1억 한도까지. 그럼 그 초과액이 담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Employers Liability Endorsement. 고용주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사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배책은 보통 약관에서 면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데 특약으로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영문 약관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배책 한도가 1억 원이다. Annual Occurrence. 만약에 여기서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를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 한도액도 기초공제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배책도 지금 사례 문제는 사배책이 어차피 1억 한도 낸데 1억을 초과해 버렸다. 역시 이 약관에 따라서 한도액도 줄어요. 줄어야 되는 겁니다. 기초공제금액이 한도액에 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자, 이 약관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시험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기본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문약관은 기초공제금액을 보상 한도액에 범죄 손해배상금에서도 공제하고 보상 한도액에서도 공제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에는 보통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영문 CGL을 이렇게 특약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첫 모의고사 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감을 드리는 그런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영문 약관이 간혹 요즘 나오니까 그렇죠? 영문 약관이 별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관인데 자, 왜 영문 약관을 만들겠습니까?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죠. 재보험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영문으로 해야죠. 국문으로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 우리 종합 패키지 인슈런스라는 게 있죠. 패키지 인슈런스 거기 그 약관은 이 섹션 4로 돼 있어서 그 중에 네 번째가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영문이 이 영문 약관이 특별하게 뭐 외국과 기업을 하는 업체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가입하려고 할 필요 없죠. 이 조그만 사업장에서 모든 위험을 다 담보 받으려고 영문 약관을 가입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입할 수는 있다. 대신에 부담 뭐 익스클루전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급보험 산정 기초사항을 보면 자, 피해인이 전신 3도 화상 치료 중 사망을 했고 과실은 제로고요. 자, 피의제인은 우측 상지 3도 화상 치료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고 본인 과실이 화기 취급 부주의 50%입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가 됐겠죠? 근로자니까. 자, 요양 휴업 장애 급여가 보상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의무보험 있잖아요. A보험에. 그 보상 한도액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이 가스 배상 책임 보험에서 부상 1급은 1,500만 원이고 사망은 8천입니다. 자, 피해인, 피제인 다 주어졌는데 피제인은 담보가 될까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 아까 구분했죠?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책이고 어디로 간다? 그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가는데 자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불특정 타인에게 지는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 책임에서는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 공통적으로 면책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넣어놨지만 담보는 되지 않는 거고. 자, 손해 항목을 부상, 치료비, 휴업 손해죠. 사망은 장례비, 위자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손해 합계. 됐죠? 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복잡해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림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피보험자가 보험을 두 가지 가입한 것 뿐이에요. 자, 의무보험은 A보험사에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죠. 그리고 B보험사에 임의보험으로 영문 CG를 가입한 거예요. 근데 영문 CG만 딱 나오면 좋을 텐데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자,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그렇죠? 그리고 Compulsory Gas Accident Liability Exclusion. 자,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이 A 보험사에 가입한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은 이 영문 CG에서 담보 안 된다. 담보 배제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Employer's Liability Endorsement. 이 근로자에 대한 배상, 자기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이 원래 면책이에요. 보통 약관의 면책인데 특약으로 담보받을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피제인이 화기 취급 부주의로 사망을 했고 피제인이 화기 취급 부주의로 사망했고 피해인이 피해를 입은 거죠. 역시. 자, 맞죠? 피제인 고객이 피해인이죠. 그럼 피제인은 민법 750조 책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유통은 그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내용을 보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부실히 하여 유발된 책임이 있다. 자, 이 민법 739조, 390조는 왜 언급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민법 756조는 어쨌든 법률상 책임이 있어요.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죠. 자, 민법 756조는 어느 보험에서 담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걸 거예요? 결국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죠. 자, 이 민법 756조는 누구에 대한 책임? 피해자. 그렇죠? 이 가스 배상 책임 보험과 이 커머셜 제너럴 라이빌리티에서 피해자 누굽니까? 피해인에 대한
사업주의 범주상 책임이 결국 담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민법 390조는요. 누구에 대한 책임? 자, 자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근저금 사배책에서 담보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범주상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민법 756조는 이 민법 750조에 따른 대위 책임이고, 그렇죠? 이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과실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됐고, 자, 그러면 책임 관계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서 피해인은 다스 배상 책임으로 담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리고 여기 사망한 피재인에 대해서는 부양하고 있던 뭐가 있고 부양하고 있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했죠. 산재 처리가 됐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손익상계 중요한데 사망의 경우 상속 후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상속 후 공제는 뭐에 대응하는 손익상계입니까? 상속 후 공제는 뭘 상속 후 공제하라는 거예요? 그 항목을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유족급여와 뭐에 대응하는? 유족급여에 대응하는 민사배상은 뭐예요? 상실수익액, 그 일시수익. 그렇죠. 장래비 이런 거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대법원 판례를 잘 보시면 유족급여는 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수급권자가 누가 됩니까? 산재법, 뭐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 근데 선언법은 약간 다른데.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뭐 이런 순위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 후순위가 되고 근데 배우자는 사실은 배우자 포함하고 배우자가 단독 순위입니다. 선언법은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동순위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중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1순위고 그렇죠.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의 그 1순위 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고 그렇죠. 일시수입 상속권자는 누구예요? 민법 상속권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민법 상속권자에는 직계비속이 1순위고, 배우자는 동순위고,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안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1순위고, 배우자가 동순위고, 그렇죠. 없으면 배우자가, 그렇죠. 단독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분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실수입과 사망 일실수입과 망인의 일실수입과 유족급여 그 수급권자 귀속 주체가 동일인에 대해서만 상속 공제를 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 민사 지분을 침해받으면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이 담보는 피해인은 담보가 된다 그랬죠? 피해인은 담보되고 자, 이 근로자 피재인은 담보가 안 되고, 그렇죠? 이 영문 CGL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인에 대해서는 담보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담보가 안 되고. 자, 여기 Employer's Liability. 자, 사배책에서는 피해인에 대해서는 담보가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는 담보가 되고. 책임 법리가 달라요. 법에 책임하는 그 법 근거가 다르다고. 그리고 약관에서 면부책이 돼 있죠. 자, 누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담보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 결국은 이 배상 책임보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서 담보 근거고, 그렇죠? 법적 근거고, 이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근로자와 사용자는 앞서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사용자는 의무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부수적 의무. 자, 그 채무 불이행 계약 책임에 따라서 근저금 사배책에서 담보된다 이거죠. 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상 책임. 자, 피재인은 피해인에 대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0조 책임이 있고 한국유통은 그 피재인의 사용자로서 그렇죠.
민법 750조가 그 보험회사 보상 근거는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법무상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 피보험자 법무상 책임은 그 피재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피용자의 선임 감독상 과실에 따른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 있다. 됐죠? 그리고 안전배를 의무를 위반한 하여 근로자 피재인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유통은 피재인에 대해 재해보상 책임이 있고 그리고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됐죠?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보면 먼저 A보험사의 가스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 피보험자인 한국유통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고 다만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 손해다. 이건 아시죠? 그렇죠?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사배책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 보험은 영역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에 그 개별 상품별로 타 보험에서 담보되는 부분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특약으로 담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B보험사. 자,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문 시제에서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 장애 재물 손해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 약관은요. 자, 국문 약관처럼 무슨 뭐 체육 시설, 무슨 시설, 뭐 시설의 용도, 몸에 따른 용도의 활용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약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 손해 입혔다? 책임진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 담보는 사고가 없죠. 자, 가스 사고라든지 그 시설의 하자라든지 뭐 전문인으로서 부주의라든지 뭐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자동차 사고 뭐 있죠. 이건 뭡니까? 그냥 타인에게 손해 끼쳤지 책임져 이겁니다. 전 위험 담보라는 거예요. 간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하나면 끝나버려요. 영문약관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외국과 기업을 하는 큰 회사들은 가입을 영문약관을 하겠죠. 국내 조그만 사업장에서 굳이 영문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부담부터 다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관에서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역시 면책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가스 폭발로 인한 피해인의 신체 손해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있고 근로자 피재인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 됐죠? 자,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답안에 보시면 그 원문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이 신체 장애 배상 책임 및 재물 손해 배상 책임 담보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위 명세서에 기재된 각 담보별 적용되는 기초 공제 금액을 초과한 손해만 보상하며 이해되시죠? 기초 공제 금액을 초과한 손해만 보상한다. 즉 손해배상금에서 기초 공제금을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각 담보별 1사구당 보상 한도액은 해당 기초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 보상 한도액도 기초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 총액이 기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할 총액이다. 이건 뭐냐면 어글리게이트. 총 보상 한도액은 기초 공제금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는 총 보상 한도액이 된다. 자, 영문약관은요. 1사고당 그리고 총 보상 한도액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 담보 내용이 이런 신체 재물도 있고 인격 침해, 광고 침해도 있고 군의 치료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임차자 배상도 있고 뭐 이런 것 다양한데 그 부분 총 보상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기초 공제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손해액과 보상한도액 모두 기초공제금액을 적용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총 보상한도액은 기초공제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거 학습했던 내용인데 결국 이 약관이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mpulsory Gas Accident Liability Exclusion Clause. 자, 손해액에 대한 배상 청구가 있을 때 자, 이것도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명시된, 자, 지문에 주어져 있죠?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의 효력에 관계없이 이에 의해 보상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한다. 이거 없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중복담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계약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A보험사에서 담보되는 가스 배상 책임 보험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스 배상 책임 보험 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든 배상 책임을 담보하니까 한도 내에서.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담보 배제에 이 약관을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 분담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2개 가입하면 어떡합니까? 독립적인 비례분담 방식으로 하죠. 2개 가입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 시점에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했죠? 자,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왜 만들었겠냐고. 만들면 써먹으라고 만들었겠죠. 안 써먹었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관이, 국문 약관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이렇게 교통정리해가지고 딱 담보 받을 것만 설계를 하죠. 보험료를 뭐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보험회사도 그런 거 설계할 때 정말 뭐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설계사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막 가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자, Employers Liability Coverage. 자, 이 커버리지라고 했는데, 인도어스먼트. 이게, 작년에 제가, 패키지 인슈런스 섹션 4를 문제를 냈는데, 거기는 커버리지라고 돼 있고,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인도어스먼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차이는 없어요. 자, 보상 책임 보면, 기명피보험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이로 인한 사망, 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책임을 담보한다. 영문약관 그 원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 직업병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업무상 재해죠. 에 따른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재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배상 부담하는 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즉 산재보, 재해보상 초과 손해만 담보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책임 초과에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이거죠. 따라서 근로자 피재인에 대한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손익상계. 자, 보상과 배상 간의 상호 보완 관계에 대해서 상속 후 공제서를 취하기 때문에 일시수입 손해배상 청구권을 먼저 상속을 시킨 후에 상속권자 지분 그대로 다 준 후에 그 상속 지분을 받은 일시수입과 귀속 주체가 동일한 그 수급권자가 있으면 그 자의 상속분에서 수급액을 공제할 뿐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이 없다. 자, 따라서 망인 피재인의 유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아들이 있는데 산재보험 유족급의 수급권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뭐예요? 이해되시죠? 일시수입 상속권자는 직계 비속인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직계 비속이 선순위니까.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속 주체가 상이함으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산재 유족급여는 그대로 뭐가 가져가고 일시수입은 그대로 아들이 가져가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급보험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피해인부터 보면 자, 법률상 손해배상금 다 주어져 있어요. 치료비, 휴업손해,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다 주어져서 합계금액이 2억 5천원 주어졌고요. 자, A보험사 가스배상 책임보험에서 자, 부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합산 4,500이죠. 그리고 한도액이 1급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장래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해서 1억 500만 원인데 한도가 8천이죠. 자, 그러면 가스 배상 책임 보험에서 8천만 원이 보상이 되고 9,500만 원이 보상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B보험사의 영문 CGL에서는 담보 범위가 자, 이 의무 가스 배상 책임 보험 익스클루전 클로즈에 따라 A 보험사의 가스 배상 책임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 배제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가스 배상 책임 보험금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금 산정에 보면 자, 총 2억 5천이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가스 배상 책임 보험 9,500을 빼게 되면 1억 6천인데 한도가 기초공제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빼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상 한도액에서 1억 원에서 또 빼줘요. 그러면 9,700만 원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죠? 지급 보험금은 9,700만 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PJ는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근제보험이 아니라 참 이 영문 CGL 사배책에서 고용주 배책에서 담보되죠. 자, 그러면 결국 손익상계하면 됩니다. 사망 자, 치료비 1,000만 원에 과실이 50% 500만 원에 치료관계비 전에 요양보상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손익상계하면 제로고 휴업손해는 1,500만 원 곱하기 50% 750에서 휴업급여 빼주면 역시 제로고 상실수익액은 3,000 곱하기 1-50% 1,500에서 자 여기서 손익상계 하는데 유족급의 수급권자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모는 민법상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직계비속 아들이 단독 상속권자이므로 귀속주체가 상의하여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간의 손익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죠. 위자료는 별도죠. 그러면 1,000만 원에 과실의 60% 하면 700만 원. 합계 금액이 지급보험금은 2,200만 원이 된다. 만약에 이 지급보험금이 한도를 초과했다, 1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급될까요? 영문 CGL입니다, 이거. 기초공제금액이 보상 한도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9,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첫 문제는 여러분 좀 생소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문 약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지문만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하신 오프라인 강의에서 잘못된 내용들 제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P해인과 PJ인이 뒤바뀌어서 지문에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제가 잘못된 강의가 이루어졌죠. 자, 이 P해인이 사망을 했고요. PJ는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문에 PJ인이 사망해서 이 근로자 PJ인이 산재보상을 받고 초과손해를 담보하는 Employees Liability Endorsement, 즉 산재 초과손을 담보하는 고용주 배책에서 손익상계 문제 때문에 지문에 또 유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모, 즉 부양하고 있던 모,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아들, 미부양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주고 또 이 보상 책임 및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상속구 공제의 문제를 언급했죠. 자, 그런데 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수정된 내용으로 제가 업로드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Employers Liability Endorsement에서는 그 상속후 공제 문제는 다 언급된 부분 다 삭제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B보험회사의 지급보험 계산 오류 부분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문 CGL에서요. 보험금 계산에 있어서 2억 5천 마이너스 9,500은 1억 6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 5,500이 맞죠? 1억 5,500에 디덕터블 300 공제하면 1억 5,200 이 부분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 동일하고요. 자, 이 부분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PJ인에 대해서는 B보험사의 Employers Liability Endorsement에서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해야 되죠. 치료비 과실상계후 금액 요양급여 전액이니까 제로고 휴업 손해 역시 과실상계후 금액을 휴업 급여와 손실상계한 금액 제로. 그리고 상실수익액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상속 후 공제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이 부분도 역시 과실상계후 금액에서 지문에 주어진 장애급여 3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역시 음수로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기 때문에 산정 금액 700, 합계 금액 지급보험금은요 2L 보험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됐죠? 자, 오프라인 강의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린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약간 변형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봤다.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번 모의고사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